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많이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플러스 경찰이 범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경우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기록이 송부된 경우에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손을 댄 곳은 그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의총 이후에 브리핑을 한 것처럼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짜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이제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검찰청의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꿔서 부분을 분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과 논의가 저한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좀 이런 부분이 내용에 들어가면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좀 장기적인 추진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제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법체계에서 맨 처음 왕권으로부터 재판권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권으로부터 기소권이 분리가 됩니다. 다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서양에서 발달된 제도이고 그 영문 표기가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디텍티브나 조사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인베스티게이터가 아니고 공소를 담당하는 프라시큐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의 영문 명칭도 프라시큐터스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본래 법률가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준사법적 업무를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당선자가 총장 재임 시절에 본인의 사임을 정당화하면서 차용했던 단어이고 검사가 원래 가지고 있고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권한을 뺏어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사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측을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게 있는 게 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은 검사가 수사를 일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이다.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수사에서는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간사께서 잘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는 여전히 경찰의 직무상 범죄 또 공수처 직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서로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 정상화의 요체는 그러니까 권력에 집중해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1차적인 고민.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한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까지도 그 분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의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집중된 권력은 당연히 분산되어야 하고 권력 간에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업무를 위해서는 상호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또 6대 범죄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다라는 오해를 또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독점하고 있었다면 혹시 맞는 설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경찰이 병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진행된 수사의 건수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경찰이 훨씬 많은 수사를 해왔습니다. 단 검사에게 우선적인 수사권이 부여되는 형식으로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정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통계적으로 볼 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 범죄에 관한 수사의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4,000건 내지 5,000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 하는 의미에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유예기간과 관련해서 기존의 무슨 중수청, 특수청 이런 법안들과 연계해서 설명하면서 3개월 안에 그 기관의 출범이 가능하냐, 이런 식의 오해를 유포시키는 또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수청이나 수사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것은 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라고 공약한 바가 있고, 그 정부조직법을 제출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그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월의 기간 안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출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이제 무능하다라는 비판이 있고, 굉장히 오래 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변호사들 설문조사에서 경찰 수사가 지연된다라는 설문조사가 좀 있었다라는 발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오래 한다라는 부분은 해당 각 개별 사건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2번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바뀌면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찰 수사 끝났는데 검찰이 또 왜 부르냐라고 해서 당황해 하시는 국민들 많으셨거든요. 한 번 수사 끝난 거 아니었냐 이러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찰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 지연은 오히려 점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경찰이 무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하나 있고요. 실제로 경찰에는 현재 변호사를 채용한 게 200명이 넘습니다. 검찰이 한 2,500명,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0분의 1 정도의 변호사가 이미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직접 하거나 수사를 지원하는 부서에 있고, 경찰은 변호사 채용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겠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에서 실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무능하지 않다, 그리고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제 본인이 경찰의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경찰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책임감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방 의원님하고 박수민 의원님께서 그 6대 범죄 이렇게 기존의 경찰이 다 하고 있어서 공백이나 문제 없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증발이라든지 어떤 국가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사에서 그런 오해가 초래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법 제안으로 그런 소위 증발, 또 국가수사청장 이런 오해는 완전히 불식되는 건지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 아마 황운하 의원님께서 뭔가 글을 쓰시다가 증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 가지고 이제 어떤 시비가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중첩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에게 불편으로 다가가는 면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계를 보시면 그 무고한 사람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현재의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가지 않고 경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이런 어떤 6대 범죄를 별도로 검찰에게 우선 수사권을 둠으로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더 많아지는 점에서 오는 수사 총량의 증가,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양이 줄어들어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불필요한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수사 기능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던 것이 좀 더 건전한 협력 관계로 보완돼서 발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의하거나 소통하진 않았고요. 오늘 법사위 여야 간사간에는 월요일 정도에 김호수 검찰총장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관련된 의견을 법안 심사에 앞서서 듣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저희들이 거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실제 김호수 총장이 법무부 차관 시절에 저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 조정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호수 차관이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바는 전혀 없었고, 그 점을 실제 차관직에 있으면서 장관 업무를 대행하면서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거나 한 사실도 여러 차례 있다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매체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지금 총장의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결국 김호수 총장도 검사다, 검사 아니냐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저도 검사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걸로 대답에 가름하겠습니다.